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 전에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아서 오늘부터 조금씩 매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를 공유 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달력을 보고 있는데 1월 28일이 2025년 4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죠. 9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1월 19일이 월요일인데 이제 미국이 휴장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9거래일이 남아 있다. 저는 9거래일 동안에 생각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한 주든 두 주든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최상의 시나리오 380달러대에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구간에서 쌍바닥이라고 아시죠? 380달러 초반에서 두 번 테스트를 하고 498달러까지 갔었죠. 그래서 3일 전에 424달러를 한번 찍었고, 자, 그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고 리테스트라고 할까요? 그게 있을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올린다고 했었을 때 380달러 초반에 두 번 확인을 하고 올렸던 거와 같은 패턴으로 나는 바라보겠다. 근데 450달러까지 거의 이제 임박했다가 450달러도 뚫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위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434달러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하단의 지지 라인을 또 터치를 한 거더라고요. 3일 전에 424달러의 선이 계속 이제 기울기가 있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434달러가 3일 전에 424달러를 찍었던 거와 거의 진배 없을 만큼의 지지를 일단 하고 올렸다. 자, 물론 여기서 뭐 매크로적으로 악재를 만나 가지고 다시 고꾸라져서 세 번째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저는 420달러 때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380달러 때 두 번 찍고 올라갔었던 그 케이스가 적용된다고 본다면은 이제 상승으로 튼 것이 아닌가. 어제 테스트까지 해서 다시 438달러까지 또 회복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번 이제는 용기를 내 가지고 매수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설령 지금부터 떨어져 가지고 410달러, 400달러 초반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10%의 손실을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때마다 분할로 또 비중을 조금 더 싣게 되면은 410달러 정도만 돼도 다시 이제 이번 매수 세션에서는 수익을 얻게 되는, 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 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380달러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단기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두 번의 테스트를 마쳤다고 본다면은 들어갈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 이런 경우를 저는 보통 소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이런 소강 상태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휴가철이다.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냥 마음 편하게 보통 이럴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은 차트상에서 그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하더라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매도세가 들어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쉬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량의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실적 발표 전후로 역대급의 또 이제 그 매수세나 매도세 그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미리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에 현재 와 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 투자해 오면서 이런 소강 상태가 있을 때 모아 갔을 경우에 꽤 솔솔하게 수익을 봤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 요럴 때 이제 조용하게 한 주 한 주 이제 모아가는, 여전히 테슬라 주가가 440달러대다. 자, 그러면은 역시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환율도 여전히 좀 높아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모아가더라도 500만 원이 넘는 어떤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매수 전략을 나름 저는 이제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투자. 그래도 이게
뭐 평가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또 높이는 만약 420달러, 410달러가 떨어지면은 2주 정도 또 모아갈 것 같아요.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올라가면 좀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9거래일 남아있는 실제 발표 전까지 아주 편안하게 모아가기가 괜찮은 특별하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있고 난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이 그래도 나중에 또 고꾸라질지 몰라도 흐름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1도 없죠. 거기다가 지금 컨센서스가 0.44달러, 여기에 뭐 0.1달러, 0.2달러,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EPS의 미스가 나오지 않는 한, 뭐, 한 10%, 20%의 실적의 미스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실망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시선이 그 어느 실적 발표 때보다도 미래로 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실적 발표 때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큰 걸 한번 터트려 주겠지. 이번에 너무나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선물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론이 이 이야기를 실적 발표 때 두세 개만 꺼내준다 하더라도 주가가 당일날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졌다가 번번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실망감 안겨줬던 적이 10번 실적 발표를 하면 한 7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거 실적 발표 때 뭐 하나로 터지면 주가 완전 승천해버리는데 주가가. 그러면서 미리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인도랑 발표 있고 난 뒤에 좀 실망스럽게 인도랑이 나오고 난 뒤에 그래도 10% 정도가 오른 상태로 실적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거래량도 적은 상태여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주가 44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그 뒤로 저는 주가 흐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너무나 없다. 잃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한두 개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큰 거 한 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실적 당일에 나올 것이고, 그 뒤에도 이제 2025년도는 다 끝났잖아요. 모든 이제 성적표가 다 제출이 됐고 끝났다. 자, 그럼 2026년도를 본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절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부터 해서 전기차 판매까지 2025년도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전기차 판매량이 나오기는 힘들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FSD 구독률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수준으로 2026년도에 오고 있고, 실제로 기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실적이, EPS가 계속 상승을 해가는, 그 폭이 좀 실망스럽거나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미스가 날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2021년도 때 그런 어떤 모멘텀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실적이 어느 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 실적이 언제 어느 만큼 고꾸라질 것이냐,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것이냐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잃을 것이 없는 계속 이제 EPS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는 그 상승의 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은 주가를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게 편하죠. 이게 100점짜리에서 110점, 120점을 기대를 하는 것과 100점짜리에서 이게 90점은 맞아야 되는데 80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벌벌 떨면서 투자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모멘텀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물론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그린란드부터해서 이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엔캐리 이야기가 또 스머스머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매크로에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다고 보면은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털로 보면은 이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제 좋은 일만 있는 앞으로 테슬라가 성장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너무 이제 공포에 언제까지 또 고꾸라질 거야? 언제까지 또 역성장을 할 거야? 그런 이야기보다는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투자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거래일 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이 휴가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제 단기 손실을 조금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모아가는 투자, 실적 발표 전까지 그럴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또 거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